2014년 대한민국은 캠핑 열풍 중. 바람 선선한 가을날 야외에서 하는 캠핑은 그야말로 꿀맛 같은 휴식. 캠핑이 여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 캠핑 인구는 무려 4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캠핑 중 부주의로 인한 작은 실수가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오기도 하는데, 캠핑의 즐거운 추억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오늘의 주제, 캠핑에서 생긴 일, 위기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단짝 친구와 손가락 걸며 약속했다고요? 아니, 둘만의 약속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엄마, 아빠, 누나, 동생 가족끼리 모여서 약속하셨다고요? 가족끼리 약속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너와 나, 우리 가족과 5천만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전을 약속해! 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약속. 안전을 약속해. 안전박사 박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가을이 됐습니다. 예, 정성환 씨, 네. 문득 어디론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제가 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요물정승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남정승환. 아, 추한 남자. 네. 그러니까 그 추가 아니잖아요, 혜선 씨. 아니에요? 가을 추예요. 가을 남자란 뜻입니다. 가을 남자,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가을이 됐잖아요. 네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더라고요. 가을을 타시는군요. 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남자구나. 감수성이 예민해요. 예. 자, 훌쩍 떠나고 싶은 추남 정승환 씨를 위해서 오늘 주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안전을 약속해 주제가 바로 캠핑입니다. 오. 아,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요. 텐트도 있고 의자가 딱 있는 거 보니까 캠핑장에 온 기분입니다. 네. 네. 세 분 진행하세요. 좀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요. 네, 피디님 고기 좀 주세요. 고기 굽게. 네. 자리 잘 잡으셨네. 예. 하세요. 자세가 나와요. 예. 야, 이렇게 편한 방송 어디 있어? 돈 받고 가시네. 그러니까요. 예. 자, 캠핑에서 고기가 빠지면은 서운하죠. 하지만 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 캠핑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불감증 가족인 위험한 가족도 캠핑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캠핑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답답한 도시를 떠나서 자연을 느끼고 싶어 떠난 여행. 벼르고 별러서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캠핑장. 여행의 흥분에 들뜬 아빠 왕소심 씨. 짜증을 달고 사는 엄마 한성질 씨. 노는 것만 좋아하는 아들 왕단순 군. 빨리빨리 해. 오늘 우리 텐트에서 자는 거야? 오늘 텐트에서 자는 거야. 재밌겠어. 아, 이거 재밌긴 뭐가 재밌어. 불편하기만 하지. 당신 나 오늘 살 조금이라도 타봐. 선크림이나 줘봐. 바르니까 좀 나은 것도 같다. 꼼꼼하게 발라줘야 피부 안 상하고 딱 씻고. 어디를 가나 이렇게 유난 떠는 사람들이 꼭 있다. 같이 가. 캠핑장은 이미 초만원, 자리 잡기가 어렵다. 날은 덥고 짐은 많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친 가족. 이거 하나만 좀 들어주면 안 돼? 남자가 그걸 못 들어? 어? 뭐 이거? 이거? 무거워. 못 들겠어. 빨리 가. 한 번 더 캠핑 간다고 해봐. 그래도 기분 좋은 날. 와, 개고기다. 와! 와, 와! 우와! 와, 개고기다. 시끄러. 빨리 텐트 낮춰. 아, 지금까지 이렇게 들고 왔는데. 뭐? 치겠습니다. 아, 빨리 쳐. 3초 준다. 1. 초보 캠핑맨 왕소심 씨.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오, 정말 텐트. 너 되게 낯설다. 내 손으로 치니까 안 쳐지는 거니? 나는 갈게. 바이 짜이젠. 빨리 쳐라. 네. 남들 노는 모습 바라보기만 하는 가족. 왕소심 씨는 여전히 텐트와 씨름 중이다.
텐트는 널뛰기를 계속하고 겨우겨우 2시간 만에 완성! 다 했다! 만세! 완전 멋있어. 짱 멋있어. 오, 좀 하는데. 아빠. 나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당신 들었지? 얘 배고프대. 얼른 밥해. 아니 지금까지 텐트를 쳤는데 밥을 또 하라고? 원래 이런 놈에 남자가 바빠고 그러는 거야. 금강산도 식후경. 캠핑의 단골 메뉴 삼겹살을 굽는데 아니 지금 무슨 수컷놀이해? 어?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코에 붙여. 아유 정말. 아 구우려면 이 정도 파면 돼야지. 얼른 쳐봐. 아 빨리. 이게 큰데야 고기가 빨리빨리 익는 거야. 봐봐 소리 봐봐. 다르지? 아까 소리가 다르지? 아이고 더럽게 손으로 그래. 아유 씻었어. 맛있겠다. 아유 우리 아들 하나. 엄마 아. 아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지글지글 노릇노릇 삼겹살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굽고 또 굽는데 삼겹살을 올려 야무지게 쌈 싸먹던 위험한 가족.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발생한 폭발 사고였습니다. 자칫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소심한 정승환 씨, 네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네. 폭발을 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원인은 역시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바로 이 김혜선 씨 때문입니다. 제가 왜요? 아니 고기를 적당히 이렇게 먹을 만치만 구워야 되는데 이만한 판에다가 너무 과욕을 부리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폭발이 하죠. 정승환 씨가 고기 구울 줄 몰라요. 고기는 큰 네. 판에 많이 구워야 돼요. 네. 그래야 고기 먹지. 저 째마리 먹어서 누구 코에 붙여요 정말. 아유. 자, 박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캠핑장에서 일어난 사건 중 가장 많은 사건이 네.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하고 텐트 내 가스 중독 사고입니다. 네네. 사고 원인이 한 가지인 경우도 있지만 몇 가지의 원인이 정확히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사건도 많고요. 오늘 사고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들. 글쎄요, 정말 정승환 씨 말처럼 김혜선 씨의 고기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캠핑 중 폭발 사고를 당한 위험한 가족. 폭발의 원인은 이 안에 있다. 첫 번째, 과대 불판. 두 번째, 뜨거운 모래. 이 두 가지는 왜 용의선상에 놓이게 된 걸까? 중앙소방학교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위험한 가족이 머물던 캠핑장 모래를 가져왔다. 폭발 당시 모래 온도와 동일하게 맞추었다.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캔을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넣었다. 그 위로 삼겹살 600g을 동시에 구울 수 있는 큰 불판을 올렸다. 열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지켜보기로 했다. 떨린다. 실험을 시작했다. 빨갛게 연해진다. 온도도 쭉쭉 올라간다. 순식간에 섭씨 210도까지 올랐다. 약 10분 뒤 굉음과 함께 부탄가스 캔이 폭발했다. 부탄가스 캔 파편이 로켓처럼 하늘로 튕겨올랐다.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산산조각났다. 부탄가스 캔 파편도 여기저기 흩어졌다. 부탄캔이 과대 불판이라든지 또 외부의 열원에 의해서 복사열을 받아서 안에 내부 압력이 상승하게 되어집니다. 공간이 비어 있을 때는 대류 현상이 발생해서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모래가 열을 받으면요, 그런 대류 현상이라든지 에서
이런 식히는 영향이 아무래도 훨씬 떨어질 겁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과대불판을 사용하면 길을 막아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폭발 방지용 부탄가스캔을 사용하면 어떨까? 폭발 방지용 부탄가스캔을 넣고 이번엔 안전이를 휴대용 가스레인지 앞에 두고 실험을 진행했다. 안전이의 안전을 약속할 수 있을까? 모두가 안전이를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다. 5분이 지났다. 이번엔 폭발 대신 큰 화염이 일었다. 폭발 방지용인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폭발 방지용 부탄캔은 그 앞쪽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되어지면 그 홈 앞쪽으로 연료가 분출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갑자기 순식간에 화염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폭발 방지용 부탄가스캔은 온도가 상승되면 앞에 홈으로 가스가 분출되는데 과대 불판 때문에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때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순식간에 화염이 크게 일어난 것이다. 부탄가스캔은 정말 위험하다. 안전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요즘은 캠핑 중 가스 질식 사고도 빈번하다. 밀폐된 텐트는 공기가 통과하기 힘들다. 공기 중 산소 농도를 쟀더니 20.4%. 이 정도 산소가 있어야 숨쉬기 좋다. 텐트를 열어놓고도 질식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해서 텐트를 열어놓고 실험했다. 따뜻한 커피 생각이 간절해 물을 끓였다. 그런데 물이 넘쳐 가스불이 꺼졌다. 그대로 뒀더니 가스가 천천히 새어나온다. 가스는 어디로 갔을까? 텐트 안에 마네킹을 눕혔다.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특수 카메라를 설치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아래로 가스가 천천히 새어나오는 것이 보인다. 20분이 경과했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가 텐트 아래쪽에 깔렸다. 산소 농도 18%. 일산화탄소가 상승. 산소 측정기의 빨간불이 깜빡이며 위험을 알린다. 만약 누군가 잠을 자고 있었다면 저산소증으로 메스꺼움을 느끼며 구토하다가 30분 내에 사망할 수 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부탄캔이나 휴대용 LPG 등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가스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누출이 되어진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에 깔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다고 텐트 안에서 가스불을 켜놓고 잠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캠핑이 재미있으려면 역시 안전이 우선이다. 캠핑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 중에서 가스 폭발과 가스 중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스 폭발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가스 폭발의 원인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과대불판의 사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래 위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설치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류 현상에 의해서 열이 올라가고 게다가 과대불판에 의해 가지고 부탄가스 캔의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상승해 가지고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과대불판 그런데 정확히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적당한 건지. 과대불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부탄가스 캔을 넣는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이게 과대불판이 이건 안 되는 과대불판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과대불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크긴 큰데 이렇게 당겨서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제대로 음식이 조리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탄가스 캔을 넣는 부분을 덮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자, 사고는 항상 저희가 강조합니다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예방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박준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가스 폭발 사고가 나게 되면 1차적으로 화상을 입게 되잖아요. 네. 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할까요? 네, 이런 폭발 사고의 경우 추가 폭발에 의한 2차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옷이 탄 경우
옷을 벗어주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옷을 벗어줘야 되고요. 화상 부위는 상온의 물로 15에서 30분 정도 식혀주고 병원에 찾아서 추가적인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가스 사고 중에 또 하나가 아까 보신 것처럼 밀폐된 텐트 안에서 버너나 가스 랜턴 등을 사용하다가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입니다. 박 박사님, 네. 이런 사고는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제 가을이 되면서 밤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죠. 네. 그리고 땅에서는 한기가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춥기 때문에 난방을 위해서 버너를 켜다가 이제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네. 최근에 있던 사고 중에 하나는 고기를 굽다가 남은 숯을 텐트 안에 피워놓고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 버너나 랜턴의 사용은 금지해야 하고요. 네. 질식의 위험이 없는 건전지 사용, 충전식 랜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 만약에 이제 요즘 텐트 같은 경우는 이 바깥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능이 더해져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산화탄소 안에서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독이 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정상적으로는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여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일산화탄소의 경우 산소에 비해 헤모글로빈에 결합하는 능력이 200배 가량 강합니다. 따라서 중독 시에는 몸 각 곳곳의 장기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경한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창란,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혈압 저하, 의식 변화, 경련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정지에 이르러 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스 중독이 됐을 때 네. 쉽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일단 가스에 노출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므로 텐트에서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해야 하므로 가능한 구급차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본만 지킨다면 아주 즐겁고 안전한 캠핑이 되겠지만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사고는요,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나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순간, if. 여유롭게 해먹을 타던 한 남자. 한순간의 실수로 목과 팔을 크게 다치는데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위험한 순간 if. 3시간 전 강원도 계곡으로 혼자 캠핑을 떠난 김무실 씨. 무이자 할부로 캠핑용품까지 풀세트로 구입하며 이날을 기다려왔는데 평소 눈썰미가 있고 손재주가 좋아 뚝딱뚝딱 10분 만에 텐트를 설치했다. 마치 맥가이버가 된 기분에 으쓱. 곧이어 캠핑의 로망이라는 해먹까지 설치했다. 흔들흔들 해먹의 눈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노래가 절로 나온다. 배낭을 메고 메아리 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목을 죽일 물 한 컵? 아 이게 안 닿네 이게. 순간 해먹끈이 풀리며 그는 땅으로 추락했다. 더 이상 해먹은 부실 씨에게 즐거움이 아니었다. 이 남자가 해먹에서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중요한 건 매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매듭을 대충 어딜 가시거나 매듭 신경을 안 쓰시고 한 2번 정도 감아주면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만 감았을 경우에는 흘러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문제는 흘러내린 해먹 매듭. 야영장에서 많이 쓰이는 가문 매듭을 활용을 하면 아주 정확하고 단단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듭 시범을 부탁했다. 네. 자, 먼저 줄을 감아서 줄을 위쪽으로 한번 감아줍니다. 위쪽. 먼저 나무에 줄이 X자 모양이 되도록 감고 다음 한 바퀴 감아준 상태에서 돌아온 부분을 이쪽 X자가 생긴 부분에 구멍에 넣어서
짧은 줄을 X 모양 사이 구멍에 넣어 매듭을 짓는다. 한번 매듭을 지어서 손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넣은 상태에서 한 바퀴 더 감아서 오른쪽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튼튼한 가문 매듭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이 매듭 하나로 내 몸을 지탱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제작진이 직접 매듭을 매보기로 했다. 호호, 나름 잘 따라했다. 얼마나 튼튼한지 직접 매달려봤다. 하나, 둘, 셋. 매듭은 튼튼하다. 해먹을 설치할 때는 나무도 중요하다. 너무 매끄러우면 그 매듭이 미끄러져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표면이 거친 나무가 좋겠습니다. 위험한 순간 입후. 만일 남자가 안전 매듭을 맸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캠핑장 해먹에 누워서 만화책을 읽고 있는 상상.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많이 하죠. 네, 즐거운 상상이죠. 네. 그런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해먹을 이용할 때 화면처럼 그네처럼 왔다 갔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해먹은 고정한 상태에서 올라가 눕기만 하셔야 됩니다. 자칫 가로로 움직이면 매듭이 풀려서 추락하거나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철가상이나 골절상까지 입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 캠핑장을 가족 단위로 이용하다 보니까요, 이 어린이 안전에 특히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들이 이 텐트를 이용하다가 많이 다친다고 합니다. 네, 텐트 주변을 아이들이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다가 텐트를 고정하는 스트링이라는 것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골절상이나 철갈상을 입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텐트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장난치거나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주셔야 되죠. 네. 보면 텐트 고정하려고 메어놓은 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어른들도 있지만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네, 특별히 그 주변에서 아이들이 안 놀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텐트 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또 해먹 매듭이 풀려 추락하거나 자칫 어디가 부러지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한 타박이나 접질림 이상의 통증이 있을 경우 아픈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환부에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팔이나 다리를 다쳤을 경우 나무판과 같이 평평한 도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심장 높이 이상으로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상태로 병원을 내원하여 골절 및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배우신 안전 사용 방법 잘 익히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캠핑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과대불판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번 주말에 캠핑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해먹 사용할 때 안전 매듭을 꼭 지켜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안전명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캠핑을 할 때 치는 텐트와 긴장이라는 의미의 텐션은 텐드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동시에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즉, 네네. 텐트와 텐션은 어원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오늘의 안전명언은 텐트를 필 때는 텐션, 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은 말씀입니다. 텐트를 칠 때는 텐션, 네. 긴장이 필요하다. 긴장이 필요한 건 바로 안전을 위해서겠죠. 네네. 자,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해서 안전을 약속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을 약속해! 그럼 진짜 뒤로 넘어가요. 조심히. 우리야 진짜 더 맛있다. 애들이 파나? 아빠. 애들이 파나? 네? 애들이 팔 거 있어요? 자, 자, 눈을 조금 더 위로 올려주세요. 됐어. 괜찮아. 이런 거 뭐 어떻게 해.